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요 5년 만에 이제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소식 오늘도 들려옵니다. 미분양 주택 수는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고요. 요즘 부동산 뉴스와 관련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죄다 시장 살아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 우리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오늘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부동산 투자로 나는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저희 해보고 있습니다. 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797-0300번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돈을 어떻게 잘 굴리면 부자가 될까 하는 생각은 그냥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대표님 아시다시피 예금금리 정말 낮아졌잖아요. 네. 오늘 보니까 평균 예금금리가 평균 1.9%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은행에 돈 갖다 넣어봤자 이제 이익이 안 나는 구조예요. 수익형 부동산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대안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은 주택가격 상승분에 힘입어서 아직도 주택에 대한 그 시세 차익을 조금 기대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91년도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는 과정에 거기도 이제 초저금리로 해서 꾸준히 이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그야말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각광을 받고 있다예요. 지금도.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초점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너무 인기가 좋기 때문에 뭐 구분 상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임대가 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임대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허와 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조심해서 그래서 좀 매매 금액이 조금 과도하게 비싼 탓에 조금 손해를 나중에는 볼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우려를 해야 되고요. 자, 수익형 부동산 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작은 보증금을 작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 보증금이 크게 되면은 그 전세 보증금이 월세로 환산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금이 아무래도 적고 거의 없을수록 아무래도 월세 비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렛대 원리를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적은 투자 비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 저희 한번 고민해 드릴게요. 2077-633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부분들 궁금하실까 오늘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해답 좀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여기 분당이요. 네. 매화마을 1단지에 예예. 24평이 있는데요. 그 리볼딩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매매를 해도 되는가 아니면 그거를 해서 하는 게 나은지. 예, 그 이후에 파는 것이 괜찮겠느냐 아니면 지금 뭔가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때 파는 게 낫겠는가 이제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분당 야탑동에 매화마을 1단지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자, 거기 이제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 분당에서는 이쪽 매화마을 1단지하고 그 한솔마을하고 두 군데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리모델링으로 따진다면은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데 일단은 시대적 흐름상 리모델링이 지금 화두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원래 리모델링이 재건축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재건축 법안 개정 이전에는 리모델링이라는 그 화두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다가 2013년에서 2014년 오는 과정에 자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는 재건축에 대한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재건축으로 많이 이전이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은 리모델링에 장점이 있다면 수평 확대죠. 자, 작은 평형에서 좀 큰 평형으로 가는 거 하고요. 지금 리모델링의 법안이라면 일단은 층을 이제 뭐 2계층이나 뭐 3계층까지 이렇게 높여서 그거에 대한 일반 분양분으로 조합원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뭐를 살펴야 되냐 하면 현재 시세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수평 확대 됐을 때 내가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낼 것이냐를 지금 예정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한 1억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놔둬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1억 이하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시점을 언제까지 가야 되냐라고 하면 그야말로 분위기가 조금 떴을 때 빠져나오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자, 지금 야탑동의 이제 아파트 시세라고 따진다면요. 지금 이 야탑역 근처에 이렇게 주공 1단지가 위치해 있잖아요. 자, 요 상황에서 이 건너편에 센트럴 타운 아파트가 있죠. 또 영꽃마을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가 시세가 얼마냐면 3.3제곱미터당 평당 한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1,300만 원 정도는 돼요. 자, 그럼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내가 평형이 늘어나고 내가 추가 분담금이 혹시 과도하게 잡힌다면 소위 나한테 이익될 거는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리모델링이라는 단지가 그야말로 평당 2,000, 2,500, 3,000까지 치솟을 수 있는 주변에 어떤 신축 아파트가 있다면 그거는 좀 고려해 볼 만한데 지금 금액선하고요. 앞으로 신축이 됐을 때 금액선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면 안전진단이에요. 사실 15층짜리다. 여기 같은 경우 20층짜리다라고 한다면 3계층을 올린다라고 하면 23층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안전진단에 크게 무리가 없느냐. 예를 들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머리 위에 3계층이 올려진 상태에서 얼마만큼 안전성이 확보되느냐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 점검이 지금 2차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국민정서에서 따져봤을 때 여긴 좀 불안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도를 조금 생각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위 내가 이익 볼 게 크게는 없을 것 같다. 시세가 이제 신축이라고 그래도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 그리고 2번째는 안전진단 때문에 사업이 가다가도 좀 삐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언제 빠져나오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전세, 이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전세 수요자가 워낙 전세 비율도 높고요 하기 때문에요.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적으로 기대 가치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 형성이 돼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같이 저금리 기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과연 얼만큼 이어질까가 관건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올 여름은 넘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이나 올 겨울쯤 됐을 때 정말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핫해졌을 때 그때 실수요자가 약간의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웃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더 준다고 손치더라도 그때 어떤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금액이 좀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탄력만 더 받고 이렇게 나오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요. 자, 지금 이제 4월 달이니까 이제 한 6개월만 더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뭔가 가닥이 잡힐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개인 상담을 해보시면 제가 날카롭게 집어드릴게요. 네, 시장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감 잡으신 거죠? 예, 나중에 6개월 뒤에 딱 연락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접수 받아요.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요? 지금 서초 내면 지금 보유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 그
그런데 그걸 팔아서 좀 한번 좀 작은 평수로 예. 옮겨서 이주할까 한데, 예. 어디야? 작은 평수로 세곡, 가실 곳? 세곡? 세곡동 예. 쪽을, 한번 보고 하면 계시는 어떨까 거군요. 하고,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 자체가 서초 쪽에 있는 레미안. 레미안. 서초 알겠습니다. 레미안. 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이은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서초 레미안 아파트가 그 삼풍 아파트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예.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예. 예. 자, 2003년에 입주한 그래도 단지가 작지 않은 아파트인데, 예. 자, 여기서 몇 평을 갖고 계시죠? 44평. 44평.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조금 줄여가자 하는 마인드에서 지금 그 세곡 보금자리 지역이잖아요. 강남 보금자리 쪽에. 예. 그쪽에 좀 작은 평, 뭐 30평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근본적인 취지로 따진다면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예. 자, 뭐냐면 저는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주택 금액을 조금 내가 거주하는 그 비용을 조금 줄이고 예. 나머지 비용을 좀 나중에 미래를 위한 어떤 수익형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박수 쳐드릴 만한 상황들이거든요. 예. 자, 그런 각도에서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예. 둘 다를 비교했을 때 향후의 시세 가치에 대한 전망이 어떨 것이냐라고 본다면 예. 사실 세곡 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시세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걸 한번 가서 들여다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지도상으로 딱 보면은 이렇게 강남 권 그야말로 그린벨트 내 이렇게 펀하게 이렇게 그 강남 보금자리 또 세곡 보금자리 해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는 시세가 대략 한 2천만 원 선에 이렇게 분양이 됐고요. 지금도 거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맞아요. 그야말로 강남에서 본다면 새 아파트에 또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강남권에서 살고 싶다라는 수요자들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경쟁 상대라고 따진다면 이 위례 신도시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위례 신도시가 이제 내년부터 입주를 하는데 여기가 46,000세대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금액이 1,800만 원 선이거든요. 물론 여기도 금액이 뭐 2천만 원 선으로 올라가면 이쪽 그 강남이나 세곡동 같은 경우도 다만 얼마라도 올라갈 것 같지만 당장에 이거보다 좀 더 규모 있는 신도시가 자리 잡게 된다면요. 많은 그 주목을 빼앗기게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실제로는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 폭에서는 약간 조금 그다지 전망을 밝지만은 않다라고 보여요. 물론 이게 이제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런 그 강남이나 세곡 보금자리 주택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야말로 이쪽의 시세를 평가를 해본다면 2천만 원 초반대, 2천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5년 안쪽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5년 안쪽이라면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5년이라고 그러면 2019년도 예를 들어 2019년, 20년까지는요. 그다지 큰 폭의 시세 차익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혹여라도 여기를 꼭 가고자 하신다면은 좀 나중에 가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그런 서초 레미안 아파트가 뭐 대단한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그 오름세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쪽에 그 반포라든지 잠원에 있는 아파트들의 재건축 때문에요. 그 이주 수요가 어디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서초동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 때문에요. 꾸준한 수요층들의 유입 때문에 여기가 가격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44평 같은 경우 시세가 한 12억 중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전세 비율이 한 75%에서 80% 차지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전세 수요자가 지금 매매로 전이되는 그런 추세가 20, 30평대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나마 이 강남권이기 때문에 40평대도 아름아름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그 세곡으로 가기보다는요. 여기서 조금만 더 거주를 하시다가 올 하반기쯤 해서 매도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위례 신도시가 됐든 아니면 그 아까 얘기한 뭐 세곡 보금자리가 됐든 그쪽에 있는 쪽으로 해서 들여다 보시게 된다면 위례 신도시가 입주하는 내년 시점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오는 공급 물량도 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시 되팔려는 그런 물량 때문에 지금은 피가 좀 붙어 있지만 피가 다소나마 진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은 근본적인 취지는 좋다. 내가 집값을 거주 비용을 조금 줄여가는 거는 취지는 맞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고점에서 이게 조금 더 가격이 오름세에서 팔고 그리고 좀 더 하향 곡선에 있는 공급량이 많은 쪽에다가 매수를 하는 타임이라면 올 하반기 내년 초 이쪽이 될 것 같거든요. 아, 위례 신도시. 예, 위례 신도시라든지 보금자리. 지금은 일단은 위례 신도시가 아직 입주를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세곡 보금자리가 각광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입지적으로는 뭐 강남 쪽이 더 좋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많이 모여 있는 46,000세대 위례 신도시가 주목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쪽이 당분간 가격이 좀 오른다고 손 치더라도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거를 저 권유를 해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움이 되드렸을까요? 예, 많이 도움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움드렸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전해주셔서요. 고맙습니다. 예. 네네. 자, 2077-6330번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다음 분, 한 분 정도 더 연결 가능합니다. 빨리 받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우리가 수원시 권선동에 사는데요. 네. 25평 25평? 현대 아파트. 네네. 그거를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팔아도 되나? 음.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네. 궁금해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앞에 연결된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매도 시점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수원이라고 하셨죠? 수원 권선동? 수원이요. 권선동이라고 네, 하셨어요? 권선동이요. 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수원 그 권선구 권선동에 네, 그 현대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 25평짜리. 25평이요. 네, 여기가 지금 메탄 권성역 바로 옆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여기 일단은 뭐 입주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90년대 입주를 네, 했는데. 오래됐어요. 한 15년, 18년 정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입지가 일단은 그 네. 배후 어떤 그 삼성전자를 끼고 있는 주거 지역이면서 네. 또 분당선 네. 그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25평 단일 평형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네.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이제 1월, 2월, 3월 막 거래가 많아지면서요. 여기 같은 경우 그야말로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매매 금액이 한 2억 초반대 25평 같은 경우가 그렇다면 거의 전세 금액이 1억 후반대나 네. 2억 가까이 다가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어떤 전세 수요자들의 네. 심리 변화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즉 매수로 전향되는 수요자들이 이쪽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쪽 주변에 있는 그 분당선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장 지금 강세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저쪽 아래쪽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동탄 2기 신도시가 이제 정말 폭넓게 자리 잡았을 때 이쪽에 삼성전자에 그 있는 다니는 어떤 수요 측면도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측면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만큼 전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 하락할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 하고요. 네. 또 하나, 가격은 하락 안 돼요? 예, 가격은 하락하기가 어려워요. 전세 금액이 국건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아까 분당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 단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이 단일 평형이고 소형 평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화두가 한 번쯤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가지가 봐야 그다지 큰 폭으로 가격 오름세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네. 봤을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했으면 하는데 언제가 가장 좀 절정기에 매도를 하고 나오냐. 왜냐하면 내내 거래가 작년, 재작년 없다가 요즘 들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니까 야, 지금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도 장점이 많은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거주를 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 다른 이사 계획이 있다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예, 팔지 있어요? 말고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얘기대로 리모델링에 그런데요, 대한 한마디. 네. 이제 딴 거 좀, 네, 말씀하세요. 딴 거. 그런데요. 네. 우리가 저 곡반정동에 네. 아이파크요. 네. 글로 분양을 받았어요. 아, 근데 그 아이파크. 아래는 괜찮은지요? 자, 지금 권선동에 아이파크 몇 채를 받으셨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4차요, 우리가. 몇 평을 아니, 받으셨죠? 3차. 4차 몇 평을 받으셨어요? 35요. 25평? 아니, 3차에 예. 3차. 3차 35평이요. 35평이요. 네. 자, 일단은 네. 그 권선동에 있는 그 아이파크가 1, 2, 3, 4차 해가지고 지금 단지 크기도 좋고요. 네. 그리고 대형 평형 좀 위주로 돼 있어요. 자, 여기 35평 말고도 40평 이상 되는 대형 평형도 많은 과정에 35평이 인기가 좋을 듯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은 그 입주 때까지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권성도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요. 입지가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 인근에서 차지하고 있는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요. 이 권성동 아이파크가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수원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이면서도 교통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쪽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광교 신도시라든지 그 흥덕지구거든요. 지금 흥덕지구 같은 경우 또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좀 인기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만큼 요즘 트렌드는 새 아파트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요층들의 어떤 그 몰림 현상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좀 대형평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좋을 때 팔아라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싶었는데 지금 35평이라고 한다면 또 만약에 뭐 25평이라고 한다면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십시오. 장점이 많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요, 네. 우리 권선동에 25평은 그냥 놔두는 게 그냥 조금 더 좋겠어요? 두는 걸로. 예, 예. 추후에 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방송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방송 이후에도 윤한 대표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지요.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은한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4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담을 전부 자세하게 해드리기 벅차서요. 세미나 이용하면 어떤 것들 얻어갈 수 있습니까, 대표님? 아무래도 시장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가뜩이나 대외 상황들이 일본이 또 미국하고의 이렇게 공조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폭넓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좋지는 않은데 부동산 시장 흐름은 좀 좋거든요. 특히 주식 시장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건지도 중요하고요. 시장을 우선 이해하고 나서 보면은 과연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매도를 해서 좀 좋은
투자를 좀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라는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요. 정말 시장 그리고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한 발 한 발 다른 분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세미나 오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공부도 하고 얻어가시는 것도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주일에 2번 열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오늘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돈이 될 만한 매물들 지금부터 꼽아드리겠습니다. 2077-6392번 오늘 전화 주시면 매물 정보 얻어갈 수 있으세요.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달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하나씩 열어볼게요. 일단 박준영 소장님의 위치, 그 매물 위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느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핫한 지역 갖고 나왔는데요. 소액 투자로 높은 임대 수익과 그리고 풍부한 지역 개발 호재로 집가 상승까지 동방 상승 가능한 강동구 암사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암사동 매물 잠시 뒤에 열어볼게요. 자,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도 궁금합니다. 오늘 두 가지 준비하셨거든요. 어느 곳입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 매물은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준비해봤는데요. 한참 집가 상승 중이고요. 고용 창출될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집가 상승과 그리고 임대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물은 마포구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는데요. 복합 개발의 1번지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지금 개발들이 한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실 없이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매물 정보 하나씩 열어볼게요. 세 가지 위치에 있는 매물들 어떤 매력들이 있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물요. 잠실동 먼저 가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한동 전체입니다. 2호선 신천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94년도에 준공 완료됐고요. 대지 면적 210제곱미터에 분양 면적 411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5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 볼까요? 매매 금액이 16억 9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4억 원, 월세 588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2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매물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한동 전체 보는 거예요. 자,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큰 거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가질 수 있게끔 지금 월세도 한 400만 원 정도 넘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9호선 신천역을 지금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죠. 2호선입니다. 2호선 신천역을 지금 도보 6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9호선이 연장이 된다면 도보 3분 내에 또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들로 인한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가져가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수가 좀 된 건물이긴 하지만 리모델링 하기도 좋고 또 신축하기도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선투자하셔서 앞으로의 수익이나 차익이 기대되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추천 포인트 갖고 있는 다가구 주택 한동 전체 잠실동 매물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입지적인 여건들 조금 들여다봐 드릴게요. 일단 뭐 잠실하면 뭐 대부분 분들 다 아시죠? 거기 하실 겁니다만 특징적인 부분들 좀 꼽아주세요. 투자할 목적으로요 말이죠.
네, 일단은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가 난 곳이고요. 일단은 2호선을 이용하시는 신천역을 이용하시다가 앞으로 이제 9호선 3단계가 연장 개통이 되면 도보 3분 내에 또 9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역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역세권 매물입니다. 도로망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이라든지 주요 업무지로의 이동이 또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주로 동부간선도로나 올림픽대로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신다면 여의도라든지 주요 업무지도로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 근처에는 또 초중고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굉장히 많이 우수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주변에는 석촌호수 그리고 올림픽공원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적인 조건도 굉장히 맞춰져 있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롯데월드 그리고 또 아산병원이라든지 롯데백화점, 샤르트 시어태 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어서 상권이라든지 입지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 근처에는 또 그 배우 주거지로서 찾는 분들이 많게끔 업무타운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업무타운 형성이 된 위주로 해서 신규 주택을 위주로 찾는 분도 있지만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걸 또 리모델링 했을 때 그런 쪽으로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호재들과 고용 창출 지금 업무타운까지 더한다면 지속적으로 입지와 상권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입지를 장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파권의 개발 소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매물 가치를 앞으로 더 끌어올려줄 만한 것들 위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잠시라면 제2롯데월드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9호선 연장도 이제 이 구간도 수혜 대상으로 좀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교통 부분부터 보자면 일단 3단계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3단계 구간 이제 여기 지금 완성이 된다면 도보 3분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입지적으로나 개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더 좋아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근처에 또 GTX A 노선을 삼성역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삼성부터 잠실까지 이어지는 개발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A 노선 그리고 KTX 수서발 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잠실로 들어오는 인구 유입이 굉장히 더 편리해지고요. 자본 유입도 따라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연계해서 하는 개발인데요. 그중에 핵심이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그래서 삼성 코엑스부터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지금 그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집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개발 호재를 있기 때문에요. 그런 호재들을 한무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딸려서 한전부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한전부지도 착공을 빨리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발 호재들과 고용 창출의 여파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갖고 있는 개발 호재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노라는 명소로 또 이제 제1 롯데월드와 제2 롯데월드가 있는데요.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지금 임시 개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집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롯데월드가 개장을 됐을 때 예상을 해보면 거의 한 6조 경제 유발 효과를 좀 이뤄낼 수가 있겠고요. 고용 창출만 하는 것도 거의 한 2만 3천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개발 호재, 그리고 고급 주거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다가 재건축 단지도 옆에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후광 효과도 한번 똑똑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법전타워 같은 경우도 미래형 업무 단지로 해서 2016년 완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배우지로서 각광을 또 받고 있겠고요. 현대 가락시장 같은 경우도 현대화 작업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마치면 거의 임대 수요만 해도 거기 고용 창출 인원만 해도 거의 2만 명이 넘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동남권 유통센터가 지금 거의 100만 명 정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잠실 쪽에는 그 외부로 나가는 돈이 안으로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자족 도시로 거듭나면서 제2의 강남 쪽으로 변모할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지금 잠실동 다가구 주택 한 동 전체 보고 있습니다. 건물 특징도 꼽아드릴게요. 15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그 세대별로 좀 구성이 좀 다르게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수는 이제는 1994년도에 준공을 한 매물이고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이 210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11제곱미터입니다. 총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 1층과 지하 3층, 그래서 총 1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5세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원룸이 10세대에 13세대가 되어 있고요. 투룸이 1개가 되어 있고요. 주인이 거주하시는 세대에 3룸이 1개가 있는데요. 주인 거주하실 수 있게끔 굉장히 넓은 편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100제곱미터 되니까요. 주인이 거주하시면서 세를 받기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도로가 또 8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축을 하시거나 리모델링 하시기에 굉장히 도로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격 챙겨 드릴게요. 매매 가격 그리고 임대 수익률을 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나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다가구를 이제 할 때는 보증금이 총 얼마가 들어있고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16억 9천만 원에 지금 매매가고요. 그리고 보증금 총 보증금이 4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지금 588만 원 정도 지금 약 이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융자를 만약에 안 받는다고 하시면 12억 9천만 원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5.5%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융자를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최대로 한 6억 정도까지는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6억 9천만 원 정도니까요. 이자 한 165만 원 공제하시고 월 423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셨을 때 수익률은 약 7.3%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투입을 해야 하는 만큼 유의할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준공 연도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준공 연도가 오래된 만큼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단점보다 앞쪽에 또 역이 생기고 도로변이 넓기 때문에요. 그 자체를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신축하시는 분한테 파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축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차익도 조금씩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물건 점검하고 왔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한 동 전체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박주정 소장의 매물 열어볼게요. 암사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군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이고 방 3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 내다보고요. 이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암사동 매물 들여다보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어떻게 잡고 오신 거예요, 수장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워낙 핫한 지역이죠. 그래서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이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고요. 첫 번째는 고덕지구나 명일동, 삼익 그린 1차, 그리고 둔촌 등 지역 내 재건축 이주 수요와 인근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에 배후 지역으로 현재 많은 이주 수요와 투자 수요까지 가자예요.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탓에 임대가 및 매매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에 소액 투자로 단기 차익이 가능한데요. 시세 대비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여 3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3룸에 투자할 수 있고 월세 전환 시에는 10.7%의 고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강동구 지역 발전의 두축이라 할 수 있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그리고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과 그리고 더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더해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강남 접근성이 좋고 2016년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5호선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과 그리고 암사대교 개통으로 중랑구, 구리시 그리고 경기 동부에 많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에 따른 파급 효과 또한 강동구 내 임대가 및 집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네, 자, 입지적인 여건들, 특징들 꼽아볼게요. 교통이나 녹지나 잘 되어 있나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특징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역세권 지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있는데요. 지하철 8호선 암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였고요. 8호선을 이용하면 천호역에서 5호선 그리고 잠실역에서는 2호선과 환승이 되어 광화문, 종로 및 그리고 강남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올림픽대로라든지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사대교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 발표와 그리고 2016년 9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군이 형성이 돼 있어서요. 인근에 명일이나 천호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천호 강일중학교 그리고 성덕 여자중학교라든지 성덕 배제,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풍부한 녹지 공간 확보로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강나루, 한강공원, 그리고 암사, 선사, 유적지 등이 위치하였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린웨이를 도심 한성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일상 속에 산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더불어 생활 편의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강동구에 속해 있는 암사동인 만큼 고덕주공에 대한 어떤 재건축 이주 수요를 수혜를 톡톡히 받는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 최고 핫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입니다. 제가 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청자님들이 워낙 잘 아실 것 같고요. 일단 대단히 재건축 사업과 그리고 이제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워낙 많은 지역인데요. 현재 강동구를 비롯한 강남 4구 일부 단지에 이주를 시작하였고요. 올해 강동구 이주 예정 가구 수는 1,372가구, 그리고 강남 3구는 총 11,556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구는 강남 4구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현재 많은 이주 수요가 몰리고 있어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해 도시 부적격 시설인 성매매 직결지와 그리고 노화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 중심지로 개발할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의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의 주상 건물이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상권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업무 시설 조성으로 현재 국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주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200억의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고,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3지구의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세계적 가구 유통인 이케아를 비롯해 연구, 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명공학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구의 기업이 모두 입주하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이주 수요, 그리고 상주 인원 유입에 따른 임대 수요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의 파급 효과 또한 강동구 내에 집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저금리 시대 소액 투자로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좋아요.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매물일까 또 열어볼게요. 5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인다면 얼추 다 지어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마무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2015년 5월 중순에서 말 정도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총 5층 중 2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69.4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32제곱미터에 방 3개, 욕실,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이 이루어진 3룸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LED 전등 설치와 최고급 자재로 내장재 시공 예정이며, 옥상에는 전세대 개별 창고를 설치하고 그리고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먹을 수 있게 전세대 개별 텃밭을 제공할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매력을 가진 물건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암사동 매물 저희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가격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봐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정세가가 높아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적으로 시세대로 가신다 그러면 실투자 5천만 원이 가셔야 3룸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분양가 아주 저렴하게 갖고 나왔습니다. 매매가 3억 1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세 현재 2억 8천만 원에 세입자가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투자하기 세입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투자 3천만 원이고요. 차후에
전세가 완료 시 월세 전환을 원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현재가로 5천만 원에 110만 원, 그리고 대출 2억 정도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640만 원에 수익률 10.7%에 아주 고수익이죠. 예,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강동구 암사동 매물 이제 가격까지 모든 정보 점검해드렸습니다. 매수할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살펴주시죠. 네, 일단 제가 뭐 가격 쌉니다, 분양가 저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은요, 일단 나오셔서요 현장에서 분양가격이 진짜 적정한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전세금을 안고 투자 시에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꼭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금융개혁 사본을 전세 종료 시까지 꼭 보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 매물 두 번째 매물로 살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수희 소장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살펴볼 거고요. 이 6호선 합정역,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올 9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6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6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매물 열어봅니다. 소장님 추천 포인트부터요. 네, 일단은 마포구 4대 성장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포구는 복합 개발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4대 성장 거점이라면 상암, 홍대, 합정, 공덕인데요. 그중에 합정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 창출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리스크 없는, 공실 없는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상권 확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홍대 상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앞으로 쭉쭉쭉 상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지사와 상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배후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고요. 앞으로도 집가 상승은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그런 지역의 매물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특징들 점검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것들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합정역과 망원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2호선, 6호선 합정역을 도보 6분 안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망원역을 이용하셔도 한 도보 6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위쪽으로는 또 홍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경의선과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도로망 발달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만 건너면 여의도 그리고 강남 쪽 진입 가능하시고요. 또 옆쪽으로는 공덕, 용산 등 업무타운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강변이 가깝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는 또 내노라는 대학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 홍대, 연대 등 대학가 그리고 업무타운도 굉장히 질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상암 DMC를 지금 보시면 상암 DMC 쪽에서도 또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이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상권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상권 같은 경우는 합정동 같은 경우는 메세나폴리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야 고급 주상 복합인데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홍대 상권, 넓게는 신촌 상권까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난지도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홍대의 문화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 주거, 환경 그리고 문화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합정동 매물 살펴볼 때마다 매번 듣는 용어 있잖아요. 균형 발전 촉진지구 뭐 이거 하면서 이제 개발 호재로 잡히곤 하는데요. 여전히 아직 개발 호재로서의 가치가 남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합정동 균형 발전 촉진 지구 같은 경우는 구역별로 공사가 끝나면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예. 실제로 1구역이 끝났을 경우에
시작하기 전보다 시작 후에 한 2배 정도 시세 오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구역과 3구역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매물하고 합정역하고 지금 저희 본 매물하고 좀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후광 효과를 좀 톡톡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상암 DMC 같은 경우는 첨단 IT 기업이나 방송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완공이 될 때까지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고용 창출과 배우 주거지로서의 각광을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암 DMC 같은 경우는 그 단지 내에 또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금 뭐 상암 DMC 8만 명 정도 되는 고용 인원을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집가 상승이라든지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것이 이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는 지금 당일리 반전소가 지금 지하화가 들어가고 지상 쪽으로는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 공연장 등이 들어섰기 때문에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홍대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당일리 반전소도 명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한번 톡톡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수색에서 또 상암까지의 또 복합 개발을 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제 실대화되고 개발이 된다면 그런 집가 상승을 또 한 번 더 탄력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고요. 한강변에 가깝기 때문에 한강변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면 따라서 본 매물이 후광 효과를 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년 상권이라 불리는 홍대 상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권이 늘어나다 보니까 합정, 망원, 상수종으로도 지금 집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네,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건물 특징 어떤지, 가격 어떻게 되는지 설명 주시죠. 네, 지금 건물 같은 경우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CCTV라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됐기 때문에 보안과 그리고 편리성을 겸비했고요. 앞쪽에 도로가 또 넓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굉장히 편리한 데다가 개방감과 체감감도 좋습니다. 분양가는 지금 이 정도 평수면 전용이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한 2천 정도가 더 비싼 편입니다. 한데 지금 분양가는 2억 6,600만 원이고요. 전세가 2억 4천만 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인 지금 2,600만 원 투자 가능하신 거고요. 월세는 3천에 지금 90에서 100 정도 가능하시니까 융자 1억 7천 활용하시면 6,200만 원 소액 투자하셔서 11%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매물 점검해 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움직이실 때 좀 유의할 사항들 챙겨주셔야죠. 뭘 꼽을까요? 네, 일단은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 성장 거점 주변 외에 정말로 잘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 거점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이 개발 정말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면 투자하실 때 확신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방송 이후에도 저희 매물에 대한 정보 얻어갈 수 있게끔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습니다. 2077-6392번입니다. 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